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별위원을 맡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황교안 후보자의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시절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돼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임한 이후에 법무법인 태평양에 들어가서 재직하면서 17개월 동안 6건의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사실상의 우회적인 신종 전관예우 특혜를 누린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리고 2012년 3월 28일 황교안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의 상속회복 청구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것이 삼성 이건희 회장을 대리한 상속분쟁 사건이 아니었다는 그런 의혹 또한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어제는 황교안 후보자의 고액 수임료가 알려진 것보다는 1억 원 이상 많고,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 1억 1,700여만 원에 이르는 급여와 수임료를 받아서 이것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축하금 내지는 로펌의 보험료 성격의 돈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 지금까지 황교안 후보자와 인사청문회 팀이 답변한 것은 불법은 없었다, 청문회에 출석해서 소상하게 밝히겠다라는 말 밖에는 없었습니다. 과연 불법이 없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수임해서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진 청원아이스 정호동 회장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황교안 후보자는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은 형사사건을 맡은 고위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른바 전화변론이라는 형태로 변칙적인 사건을 수임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는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위반이고 탈세 가능성 또한 매우 농후합니다. 그런 만큼 황교안 후보자는 이 사건을 선임계 없이 수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에 근무하면서 총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법조윤리협회를 통해서 밝혔는데, 그렇게 수임한 119건의 사건 중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수임한 사건은 몇 건이며, 정식으로 법원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이른바 전화변론을 통해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사건은 몇 건인지 또한 정확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당시인 2012년 6월 청원아이스 정호동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 최종심에서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당시 재판부 주심 대법관은 이미 알려진 대로 황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고, 해당 사건은 당시 황 후보자 소속 로펌인 태평양이 아닌 김현장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하고 변론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며, 황 후보자가 여기에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악성 전관예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대법원의 사건 진행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황교안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식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전화 등을 통해서 형사사건 관련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속칭 전화변론이라고 합니다. 이는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법이며 불법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했을 때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 윤리장전 제20조 1항에도 위배됩니다. 관련법상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런 전화변론은 또한 소득 누락에 따른 탈세의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지방 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하는 선임계를 내지 않음으로써 사건 수임의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수임료를 수령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그리고 주민세를 내야 하지만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조합해 볼 때 황교안 후보자가 전화변론을 통해 실제 재판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소득까지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황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 안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 증빙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황교안 후보자가 청원 아이스 사건과 같이 법무법인 태평양이 변호하지 않고 다른 로펌이 변호한 사건에 선임계 없이 수임함으로써 참여한 경우 해당 소득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료 변론을 한 것입니까? 무료 변론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건과 관련돼서 받은 보수에 대한 소득 증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화변론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권력형 비리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인 이용호 씨를 변호했던 법무부 장관 출신 김태정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1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전화변론을 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으로부터 과태료 400만 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선박왕 사건에서도 번역 회장이 선임한 10명의 변호인 외에 고위검찰 출신 3명의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억 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윤리를 확립하고자 회원들에게 배부한 유형별 주요 징계 사례에서도 이 같은 전화변론이 주요 사례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협 하창호 회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도 안 내고 전화변론을 해주는 것만으로 억대 수임료를 받는다. 이것은 단순히 탈법만이 아니라 탈세가 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전화변론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방식으로 탈법만이 아니라 악성 탈세 수법입니다. 이와 같은 악성 탈세 수법이자 그리고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한 행위가 반복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 수임한 119건 모두에 대해서 선임계 제출 여부가 확인돼야 될 것입니다. 과연 황교안 후보자는 119건의 사건 중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고 수임한 사건은 몇 건이며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변론을 통해서 한 사건은 몇 건인지 스스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행위는 관련법 위반은 물론 최근 사회적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지탄과 근절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됩니다. 과연 황교안 후보자가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법과 원칙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본인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만 엄격한 법과 원칙은 아닌지, 사회적 약자에게는 가혹하고 그리고 기득권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그런 법과 원칙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이와 같은 전화변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화변론이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같은 행위가 탈세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